2024학년도 한양대학교 파이널 중에 파이널 논술입니다. 인문계열 인문 언어 논술입니다. 1200자로 한문항 큰 거 쓰는 거죠. 전통적으로 최근에 한양대학교가 이제 인문계 언어 논술은 이제 이런 족적이고, 근데 상경 논술은 이제 큰 문항 하나가 앞부분에 언어 논술의 뒤에 이제 자료 해석하는 수리 논술이죠. 상경 논술. 그 자연계 수리 논술이고, 이제 의학대학, 의과대학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그 상경처럼 앞부분에 언어, 후반부에 수리인데 이게 없어졌죠. 어쨌든 인문계 뽑는 인원은 뭐 예년처럼 확 많이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적합성 있게 여러분 뭐 수시 원서냈고 이제 일단 수능 최저가 없다는 메리트 있고, 물론 그래 내신이 10%죠. 논술이 90%인데 뭐 재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만은, 사실 뭐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연세대처럼 난지 논술 100%나 진배 없죠. 내신 10%라는 거 거의 뭐 형식적으로 반영되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인데, 저희가 금년도 9월 23일에 연세대학교가 이제 수시 논술로 이제 신호탄을 쐈죠. 유사 적중 엄청 했습니다. 확실히 말이죠. 오랜 경험을 해보니까 일단은 비슷하게 예상했던 문제 패턴들, 물론 연세대 기존에 그 출제됐던 그 문제들 쫙하니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훈련하고 이제 공부하고 스터디 해가지고 저희 그 지원자들이, 그리고 이제 2023학년도에 솔직한 얘기로 이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일단은 논술 100%로 해서 인문계, 문과 쪽으로는 저희가 근한 19명 정도, 자연계 쪽으로 치대도 있고 약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한 20명 가까이인데 일단 저희가 연대 그렇게 합격을 좀 시켰습니다. 결과가 있었어요. 한양대학교는 마찬가지로 했죠. 연대나 버금가게 비슷하게 저희가 합격생들 결과가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논술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과연 논술로 뭐 로또처럼 될까? 근데 수능의 역량과 내신의 역량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일단은 의외로 있죠. 이럴 때 속된 말에 글빨이 좋은 수험생들이 또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어차피 수능 공부하면서 사실 국어 독서나 사회 탐구하면서 인문학적인 거 있죠. 제시문 읽고 이해하는 거 있죠. 문해력이 지금 엄청나게 좋아질 때입니다. 좋을 때입니다. 문해력. 글을 읽고 리딩을 해서 지식을 묻는 게 아니고요. 이 글이 텍스트가, 그죠? 맥락이, 기저가, 한마디로 전체 속에 숨어있는 함이 아울러 있죠. 겉으로 노정된 그런 의미의 어떤 맥락들이, 어떤가를 팩트체크를 먼저 하는 거죠. 읽어야 돼. 요지 파악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죠. 지금 수능 전이기 때문에 주구장창 지금 글을 대하고, 어때요? 국어, 독서, 문학. 물론 이제, 한양대학교도 이제 일부, 가끔 소설의 제재가 활용된 경우 있습니다만은, 제시문이 복수로 나오니까 통합격하잖아요. 제시문 하나가 여러 개 엮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다면적 사고를 요구하잖아요. 물론 이제 수리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건 없죠. 연대처럼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문제의 의도에 맞게 제시문을 어때요? 엮어서 있죠. 활용하는 역량. 이걸 우리가 통상적으로 문해력이라고 그래. 그럴 문자, 이해할 해자. 그죠? 센턴스 텍스트가 문이야. 해가 컴프리hen션, 그죠? 력, 파워죠, 파워. 액티버트, 그죠? 이런 건데. 그래서, 문해력을 갖다 평가하는 겁니다. 다만 어때요? 제시문 내용을 갖다 퍼서 옮기란 얘기는 아니죠. 다만 그거를 적정선에서 문제 의도에 맞게 활용해라, 그 얘기죠. 활용하는 역량을 보여주는 게 문해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문해력. 여러분 지금 문해력이 있죠? 아마 어려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문해력이 가장 최고초의 바로 단계가 지금입니다. 수능 직전까지, 그죠? 영어도 돼야죠. 사탐도 돼야죠. 문과생이니까. 사탐도 두 과목이고, 사문 생률이 많지만, 국어에 바로 독서도 인문, 사회, 과학, 제재, 그 다음에 별의별 제재들 많이 돼야죠. 읽으면서 문제 의도에 막 계속 어때요? 대응시켜 그러는데 1, 2, 3, 4, 5 선택지하고는 또 어때요? 선택지하고 이제 엇박자가 나니까 오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논술은 말이죠. 선택지 1, 2, 3, 4, 5로 직접 만들어보는, 기획하는 그런 스타일의 어떤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수능 국어나 사탐은 출제자가 친절하게 만들어 놓은 답을, 그죠? 내가 마킹하면 돼요. 그죠? 그럼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 제시문 내용 보니까 견주어 보니까 이게 맞구나. 그지?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판단미스 하거나 조금 착시가 있으면은 삐끗 오답이 나오죠. 4번처럼 생각하다 이거니까 3번을 고친다. 국어나 사탐은 고치면 꼭 틀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논술은 그게 아니라 출제자가 수능 국어나 사회탐구 선택지를 만드는 출제자 같은 마인드 가지고 한번 기획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왜? 너의 문빨로, 그죠? 지원자 너의 문빨. 이게 바로 인문계 언어 논술에 똑같아요. 한양대뿐 아니라 연세대, 그 다음에 있죠, 두루두루. 2020학년도 고려대학교 논술을 이제 다시 7년 만에 복원시키잖아요.
자, 이나저나 아무튼 이 OT 영상 강의는 말이죠. 그래서 작년도에 한양대학교 지금까지는 친절하게 모의 문제를 매년 공지가 했는데 재작년부터 이제 좀 이것도 뭐 보통 동력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출 문제를 준해서 이해를 하게끔 해서 모의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자, 두루두루 말이죠. 일단은 한 문항 1200자지만 1200자이기 때문에 소단락이 한 3개 정도, 그죠? 보통 우리가 한 단락은 글의 단위는 주제의 덩어리입니다. 그죠? 한 주제가, 그죠? 한 테마가 한 단락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화제에 따라서 단락이 하나 구성이 됩니다. 1200자면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10%니까 120자 왔다 갔다 하지만 한 1300자가 맥시멈, 그죠? 그래서 한 단락은 400자 버전으로 봤을 때 한 3개 소단락 정도로 구성이 된다. 한 단락이 보통 300에서 400자가 보통 글의 단위요. 주제의 호흡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일단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도 어때요? 의도가, 출제자가 의도하는 바가 보통 3덩어리가 많습니다. 참고로, 그죠? 그러니까 한 덩어리 내용은 질문 첫 번째, 퀘스천 1. 거기에다 여러분 앤서를 만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제시문을 토대로 해서. 제시문을 퍼다 옮기라는 얘기가 아닌 것보다 이용을 하는 얘기죠. 참고하라는 얘기죠. 다만 그래서 약간의 추론이 필요하겠지만 사실적 사고에다가 어때요? 약간 추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있죠. 그래서 이 1200자는 글의 골조, 구조물 있죠. 계열을 잘 짜야 돼요. 첫 단락에는 어떤 내용으로, 그죠? 자, 일단 화제를 갖다가 어떻게 쓰겠다라고 이제 먼저 스케치를 해야 돼, 그죠? 우리 한복의 그림 완성할 때도 어때요? 자, 사생의죠? 자, 펜으로다 스케치해가지고 해놓고 나서 이제 물감 칠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설계도를 갖다 만들어야 돼. 두 번째 단락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을 할다, 그죠? 첫 단락은 첫 출제자가 이걸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대 제시문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엄청난 지식을 묻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지식을 가져오라는 얘기는 아니죠. 제시문 활용을 해서 문제 의도에 맞게 재구성을 해라 그 말이죠. 환문이야, 환문. 문맥을 바꾸는 겁니다. 그죠? 텍스트에 있는 내용이 바로 문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환문 영역. 나의 언어. 여러분 논술자 이쪽 수험생의 여러분의 언어로 살짝 그대로 내용을 살펴다 옮기는 게 아니고 그 제시문 내용의 요지를 살리되 거기에 준하는 개념어들, 거기에 준하는 어때요? 어휘들, 이런 것들이 살짝 각색이 되게 해서, 그죠? 출제자는 나에게 소설을 줘서, 그럼 나는 어떤 일반적인 논설문을 글로 글을 각색하는 거죠. 자, 이런 역량, 문해력이 발휘됩니다. 그죠? 문해력을 평가한다 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나는 독서 경험이 없어. 근데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공부 엄청 하고 있잖아요? 좋아요. 수능 성적은 오지선다니까 엇박자가 나와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국어, 독서, 사탐, 지금도 주구장창 어때요? 자나깨나, 그죠? 안전하잖아.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죠? EBS 봉투 모의고사, 사설 봉투 모의고사, 별의별 희한한 봉투 모의 다 긁어다가 처음에 한 4번 풀고 나머지 4번 봉투에 있다가 나중에 수능 끝나고 보니까 산채로 쌓여있어. 돈이 아깝죠? 그래도 지금 그래도 보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논술 공부는 99% 하고 있어요. 다만 11월 20일 한양대학교 있잖아요. 그 전날, 저희가 11월 17일 수능 끝나고 다음날부터 어때요? 11월 25일까지 매일, 그죠? 그동안 여러분 축적된, 스탁된 99% 수능 공부했잖아요? 글을 읽어서 요집학은 잘해. 기가 막히거든? 근데 문제의 의도에 맞게 활용하고, 이제 그동안 마킹에 익숙하다 보니 손이 굳었잖아요? 이게 안 써지는 거야. 이걸 살살 해가지고 17일부터 해서 25일까지 매일, 안 되면 한 4일 정도라도 하루에 한 번에 4시간 정도씩 4회에서 8회까지 해서 완성도를 가지고 여러분 한양대만 원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10월 2, 3일 날 인하대 아주대까지 가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하고 일단 여러분들 있죠. 저는 총괄한 노한기 교육원장입니다. 제가 왜 큰 소리 빵빵 치냐? 저 서울대 국어교육과 졸업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 동료들 가열차게 지금 저한테도 지금 뭐 국어 배우고 있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만은 이번 한양대도 원서 많이 냈고 일단 연세대 있죠. 이번에 자 논술 자 수험 지원자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제 제자들 저도 지금도 국어 지도하면서 논술 지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저는 30년 이상 논술 지도에서 논술 레전드라고 자부심 가지고 대한민국 논술 교육의 그야말로 최고의 전문가로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죠. 그래서 일단은 11월 17일 날 수능 끝나고 나면 어때요? 단기간, 사실 인문계 논술은 단기간 가능해요. 자연계 수련 논술 이런 거 조금 오랜 기간의 노하우가 필요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논술 전혀 안 했어. 근데 그냥 수능 최저가 없다 그래서 그냥 한양대 내봤어. 괜찮아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1200자 있죠? 구성하는 그 개요짝이 있죠? 개요짝이 훈련을 엄청 해야 돼요. 그럼 어때요? 금방 만들어집니다. 만드는 거예요. 이미 출제자가 제시문 다 줬죠? 재료 다 던져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때? 문제를 냈어. 이미 어때? 팁으로 준 겁니다. 다만 그 팁을 가지고 조금 프레임 잡고, 개요 짜고, 개요 첨삭 받고, 직접 이제 어때? 여러분 글의 분량에 맞게
글빨, 자, 글을 써보고 문제구도에 맞게 써본 다음에 첨삭받으면서 교정하고 한양대 기출문제, 모의문제, 유사문제 해서 하다 보면 있죠. 한 4번 정도면은 거의 뭐 틀 잡죠. 어설프게 막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을 보면 텐션, 긴장도가 갑자기 안 돼요. 그러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11월 17일부터 어때요? 여러분 합류해서 하면 금방 뭔가 이루어집니다. 아무튼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큰 소리 빵빵 치는 거니까 그 점 하시고, 레전드로서 전문가로서 우리 대치동 보는 음마사가리 로타리 있습니다. 스카이 입시교육. 직영한 학원 서초 방배원 4호선 총신대 7호선 이수역 쪽에 있습니다. 한양대만이 아니고 성균관대, 경희대, 이화여대, 그 다음에 있죠? 쭉 가서 어때요? 세종대부터,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있죠? 여러분들 많은 대학대, 건국대, 그죠? 자, 숙명여대, 자, 그 다음에 덕성여대, 동덕여대, 그죠? 자, 서울여대, 자, 성신여대님 봤으니까, 시립대는 언어가 없으니까, 일종의, 여러분 홍익대 다 봤죠? 그 나머지 대학들 있잖아요. 인하대, 아주대까지 해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완벽하게, 그죠? 일단은 논술 완성도 높이는데, 아무튼 이 바로 어때요? 이 바로 OT 영상 강의는 한양대 중심에, 그죠? 자, 한마디로 완전한 거의 만점에 준하는 그런 점수를 받고 수능 최적 없이, 그죠? 일단은 자, 한양대 논술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그런 동기를 형성해 드릴 OT 강의이기 때문에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끝까지 들어보고 어때요? 팁을 얻기 바라고, 기회가 되면 11월 17일부터 있죠. 저희가 오전 블럭, 낮 블럭, 저녁 블럭, 매일 블럭이 3개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총 6분의 우리 언어노 선생님께서 자연계 수련소 별도로 있습니다. 물론. 자, 그래서 마저 일단 직접 한반적은 5명들을 소수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자, 다면적 사고 여기 바로 통합교육과 논술 한양대학교 1200자 완성하는 거 있죠. 저를 비롯한 우리 전문가들이 여러분을 어때요? 마무리해서 갈무리해서 진짜 한양대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지금까지 역대급으로 작년에 입시 결과가 있습니다. 올해는 그 역대급의 결과를 그 이상 만들 겁니다. 자, 그 점 아시고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수능 끝나고 17일부터 바로 한양대 논술 준비할 수 있게, 한양대뿐 아니죠. 거듭 얘기입니다. 중앙대, 건대, 서성한, 그죠? 자, 올라와 있죠. 뭐, 이화여대, 숙명여대, 두루두루 대학들, 인하 아주까지 가는 건데 그렇게 하시고요. 근데 인문계는 뿌리가 비슷해요. 이화여대처럼 어쩌다 미쳐가지고 영어 지문 하나 있는 경우 빼놓고, 그죠? 연대처럼. 그 다음에 어쩌다가 있죠. 상경계는 수리가 있지만, 어찌됐든, 자, 통계 지표, 좌표 분석하는 거 있죠. 성균관대, 이르대, 경희대 일부 있지만, 그건 뭐 수리 논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말로 푸는 거예요. 자, 일단 말이죠. 일단 비교 평가형, 자, 통합 분석형, 상황 판단형은 일단은 수리적인 거니까 일단 한양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교 평가형, 통합 분석형이 바로 어때요? 한양대 논술의 어떤 중심축이다. 그죠? 패턴의 어떤 포커스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논술 아까 거듭 얘기했죠. 출제자가 의도한 바가 있어. 논제 의도라고 그래. 이 논술 문제 의도를 충족을 했는가. 즉, 출제자는 질문 퀘스천 1 했어.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답이 answer 1이 돼 있어야 돼. 그게 첫 단락이야. 그죠? 제시문의 요지를 통해서 뭔가 아웃소싱을 새로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별 따는 게 아니야. 없는 홍수감을 갖다가 갑자기 따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퀘스천 2야. 두 번째. 그죠? 그럼 answer 2가 있어야 돼. 100% 어때요? 이꼴이 되는 어때요? 등치관계에 답은 없어. 다만 근사치를, 그죠? 적합성을 가장 적절하게. 우리가 국어, 독서든 문학이든 사탐이든 간에 어때요? 항상 선택지 대응하는 문제가 뭐죠? 가장 적절해. 가장 적절. 완벽하게 일치는 없어. 그죠? 가장이 들어가. best, 그죠? the most. 또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런 거잖아. 선택지가 안 그래요? 마찬가지로 논술도 마찬가지야. 가장 적절. 어디에? 출제자 의도에 맞는. 뭘 통해서? 제시문 요지를 토대로 해서. 자, 그 다음에 제시문을 갖다 제대로 썸머리해서 핵심적인 어때요? 자, 포인트를 그립 확실하게 장악했는가. 그립 확실하게 장악. 여러분들 말이죠. 보면 국어 독서 하다 보면은 읽죠. 기억을 하려고 그래. 기억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읽으면 또 어때요? 문제를 풀다가 또 기억이 안 나. 그럼 또 봐. 헤매다가 어때요? 그립, 장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텍스트, 글을 읽을 때는 독서 지문도 그렇고 사탐도 그렇고 자료를 읽을 때는 있죠. 단락이죠. 딱 읽으면서 리딩을 하면서 딱 핵심이 되는 거 있죠. 그립, 정리해놓고 단락, 그 다음 단락.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 어때요? 단락별로 중심되는 요지에 해당하는 접속사가 있어. 다마 표지라고 그래. 그죠? 사인워드가 있어. 사인보드가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 따라서, 그런데, 그러므로, 결국. 그죠? 따라서 그런데 그러나 그러므로 결국, 따라서 그런데 그러나 그러므로 결국, 그죠? 이로포와 이런 접속 관계의 문장은 삼각형과 밑줄을 쳐라. 그죠? 여러분 그런 건 국어 독해할 때 많이 하잖아요. 논술할 때 마찬가지야. 그런 체크를 해놓고 가라는 얘기야. 그럼 그립이 딱 돼. 중심되는 내용이. 그죠? 한번 따라서 해봐. 따라서 그런데 그러나 그러므로 이로포와 결국. 맞죠?
이런 식으로 쫙하니 글이 흘러갈 때 있죠. 이런 중심되는 접속부가 있죠. 글의 일관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접속 관계가 있는 부분만 체크해놓고 나서 어때요? 자, 논제구도 분석하면서 개요 짤 때 다시 그 핵심되는 체크해놓은 문장들 보면서 그 중에서 핵심되는 단어를 싹 뽑아내. 그죠? 해가지고 엮어. 일단 내 논술문에 내가 어때요? 쓰겠다라고 옮겨놔. 핵심되는 키워드. 전체 문장을 옮기지 말고. 그죠? 구체적인 사례 같은 거는 옮겨 쓰면 안 돼요. 논술에서. 환문이야. 바꾸란 자입니다. 문맥을 갖다 바꾸라고 얘기야. 제시문에 있는 나에게 전달준 내용을 문제 의도에 맞게, 출제자 의도하는 어떤 버전에 맞게 계속 컨버팅하면서 이게 역량이고, 있죠? 이거 적절하게 어때요? 어휘도 살짝 롤링을 해줘. 이게 어휘 구사력이야. 어휘 구사력은 보이지 않게 배경 지식에 준합니다. 그죠? 엄청난 지식을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따로 어떻게 챙겨라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얘기했죠.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재구성하는 거 환문이야. 그죠? 환문. 그러니까 제시문의 핵심 내용 텍스트를 갖다 핵심 파악을 하고 요약을 하고 환문, 맥락을, 그죠? 맥락을 재구성해서 텍스트를 갖다가 자, 한마디로 있죠? 자, 뭐 해체모여라기보다는 재구성을 했어. 근데 다 필요 없죠. 제시문 내용이. 문제 의도에 맞는 것만 쏙 그립 확실히 잡아가지고 잡돌이 하면 돼요. 그죠? 잡돌이. 그래서 여러분들만 아주 한글에서 짬뽕을 갖다가 짬뽕을 만드는 중국집의 요리사 같은 생각이라면 돼요. 그죠? 여러 가지 어떤 레시피가 있잖아요. 재료들이 있어. 그죠? 출제 전에 재료 떠져주잖아요. 그죠? 맛있는 한글에서 짬뽕을 갖다가 어때요? 만들어 보시오. 중국집 주방에서 내가 짬뽕을 갖다 만드는 어때요? 주방장의 심정을 가지고 논술을 대하라고 얘기야. 재료는 잡다한 거 많이 주잖아요. 그죠? 출제자가. 근데 짬뽕이야. 짜장이 아니야. 탕수육이 아니야. 그죠? 짬뽕을 만드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짬뽕을 만들어야 돼. 우동을 만들면 안 돼. 우동은 어때요? 이쪽에 바로 매운맛이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개요를 첨삭한다. 1500자, 예를 1200자. 첫 단락,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어떻게 할 것인가 개요 첨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있죠. 다시 내용 쓰면 재첨삭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하기 때문에 어느 대학의 논술은 똑같아요. 한양대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리는 같아요. 제가 유달리 한양대 강조하는 거는 워낙 한양대가 있죠. 여러분 선호도가 높고 경쟁률이 엄청 치열하기 때문에 좀 뭔가 있죠. 약간은 그런 입체감 있는 중요한 건 입체감이 있어야 돼. 그냥 어떻게 국수가닥 빼듯이 쫙 평면적인 어때요? 그런 맛이 없어. 입체감이 없으면 논리가 언제 없어 보여. 그죠? 국수가닥을 뽑는 게 아니라 수제비를 빚는 거야. 수제비를. 알겠죠? 수제비는 어때? 모양들이 불규칙하잖아. 그래도 보이지 않게 있죠? 딱 하니 어때요? 해놔가지고 요리하고 딱 끝내고 나면 어때요? 그야말로 잠깐은 맛이 느낌이 나는, 그죠? 자, 올통불통한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어때요? 수제비를 계속 빚는 거야. 그잖아. 밀가루 한죽 해가지고 수제비 빚는다는 얘기는 어때요? 논술문에서 어때요? 이것저것 글감 들어가다 모아. 그지? 균일할 수 없잖아요. 그죠? 국수 가닥을 뽑는 이 학생들이 있어요. 뭐냐? 제시문 그대로 퍼다 옮겨. 삽질하는 게 아니야. 자, 제시문을 퍼다 옮기되 밀가루 반죽을 띄어다가 밀가루 반죽이야 제시문이. 그죠? 어때요? 수제비를 빚듯이 말이야. 수제비 빚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어머니들 가만히 보면 어때요? 호박도 썰어놓고 감자 썰어놓고 그죠? 파도 썰어놓고 해서 양념 조금 해가지고 맛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제비를 빚는 신전을 가지고 저기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시문에 나타난 주장과 근거를 활용한다. 아까 얘기했죠? 텍스트를 갖다가 그립, 중심되는 내용을 갖다 정리 딱 해서 소스를 먼저 압축해나, 발굴해나, 도출해나, 접속관계를 바로 했죠? 그러나, 따서 그러므로 이런 것도 결국 이뤄봐. 이런 문장 확인하고. 자, 활용해서 활용이야, 활용. 자신만의 종합적 의견과 종합적인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무래도 있죠. 한양대 논술은 1200자니까 덩어리가 한 3개쯤 될 겁니다. FM대로. 그러면 서론격, 첫 단락, 두 번째 본론격, 세 번째 결론격이 되는 거야. 결론격이 되는 거야. 그죠? 자, 지원자의 창의적인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 그죠? 제시문 내용을 문제 의도에 맞게 적용. 이게 추론 역량도 필요하다 그 얘기야. 그죠? 아직 문제를 안 봤으니까. 적용 능력. 자, 거짓입니다. 제시문의 주장과 근거를 활용한다. 활용. 따라서 합시다. 활용한다는 건 사실적인 거야. 그죠? 끌고 와. 중심이 되는 거. 문제 의도에 맞는 것만. 이게 뭐, 어떻게 먼저 논제를 보고 문제 의도 파악을 잘해야겠지. 자, 그 다음에 과정이 정합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과정을 제시하는 거야. 근데 자신의 의견은 출제자 의도에 맞는 것을. 논술자 여러분의 의견에 적합한 거. 창의적인 적용 능력, 그 다음에 분석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통합 논술이라고 했습니다. 통합이라는 게 제시문 여러 개 요소로 같이 엮어서 가라 그 얘기니까. 그죠? 엮는 논술이 통합 논술이야.
통합교육 논술이죠. 다양한 주제들을 활용하여 인문사회과학적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한양대학교 인문논술의 바로 핵심입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제10원에 나타난 주장과 근거를 활용해서 논술자, 지원자만의 종합적인 의견과 정합적인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자, 논술 지원자의 여러분의 창의적인 적용 능력과 분석적인 사고 등의 평가하는 통합 논술이다. 다양한 주제들을 활용하여 인문사회과학적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랬습니다. 글쎄, 이제 서울대학교가 뭐 꽤 오래 전에 고전 논술 해가지고 그때는 문과, 이과 똑같이 수리 논술이 없었어요. 옛날에. 고전 논술이죠. 1200자, 2400자 보통 1600자, 2400자 그때 통으로 서울대학교도 논술이 그때 있었습니다. 문이과 다 똑같이. 고전 논술 할 때는 있죠. 일종의 뭐 도스토옙스키, 제와폴, 옛날에 그리스 로마시나 고전들 있잖아요. 자, 고전들 엄청나게 많죠. 자, 그다음 하이젠베르크 어때요? 부분과 전체 등등 동서양 고전들이 막 하는 고전들을 복합적으로 가나다 지문을 주고 말이죠. 이를 토대로 해서 자, 논술하셔. 이런 게 출제가 된 게 과거 논술이어서 통논술이죠. 맥시멈 2400자까지였습니다. 서울대학교가. 고려대학교 마찬가지로 연대도 그랬고. 근데 이제 저 어느 순간인가 토막논술을 바뀌었죠. 자, 연대도 한 문항당 보통 600자씩 해가지고 어때요? 큰 문항 2개, 그죠? 근데 새끼 문항들이 또 어때요? 600자 해가지고 이제 작은 문항까지 세 분에 대해서 토막논술로 변했는데 한양대학교만 1200자 통논술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인문계열 논술에서, 인문사회계 논술에서. 자, 그런 점에서 일단 한양대학교가 약간 논술이 약간 클래식한 논술, 전통적인 논술의 맥락을 지금도 자,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나머지 그 수시 보면 전부 다 토막 논술이잖아요. 그죠? 짧게 약간은 학교 서술형 내신처럼, 그죠? 요즘 약술형 논술도 새로 등장했죠. 올해 3년차인데, 가차인데부터 해가지고 짧게 서답하는 식으로 약술형 논술도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게 옳은 논술의 어떤 평가 방법이다라고 단언하기 어렵지만은 아마 여러분들 한양대 같은 이런 또 600자 내지 1200자 쓰는 건 있잖아요. 여러분 대학을 들어가면 보통 이제 중간 기말고사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600자 내지 바로 1200자 내외로, 그죠? 기술하는 식으로 논술고사 보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글을 기획하고 쓰는 역량은 길러서 와라. 평가를 거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와라. 그런 취지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11월 25일 날, 어찌됐든 토요일 날, 자, 보죠. 11월 25일. 26일이 이제 자연계 보니까 자연계. 25일 날 토요일 날인데, 어찌됐든 인문계. 상경계리 오전에 보죠. 일단 오후에 바로 인문과학대학, 사범대학, 예술체육대학, 사회과학대학. 그래서 일단 국문과, 사학과, 철학과, 국어교육과. 자, 그 다음에 있죠. 예술체육대학에서는 영화 전공하는 영국영화학과 있죠. 여기서도. 사회과학대학의 정치외교, 사회학과, 그 다음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관광학부가 이제. 그래서 일단 국문학과는 4명, 사학과 4명, 철학과 3명, 인문과학대학이죠.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3명, 예술체육대학에 바로 영국영화학과 영화 전공이 4명, 정치외교학과 4명, 사회학과 4명,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5명, 관광학부 4명으로서 일단은 바로 어때 인문계열, 인문논술이 11월 25일 날 오후에 바로 논술가 치러진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작년도에 말이죠. 2023학년도 오후에 바로 어때요? 자, 첫 번째 봤던 바로 한양대학교 90분에 봤던 논술 문제, 인문계열 논술 기출문제입니다. 작년도 거 한번 같이 보면서 답안 구성하는 방법론까지 같이 한번 체크해보고 검증을 해보고 자, 기출됐던 문제, 모의 문제 현장에서 참작하는 거는 직접 자, 11월 여러분들 있죠? 17일부터 11월 25일 날이 논술고사이기 때문에 11월 24일까지 있죠? 매일 진행을 합니다. 참고로. 자, 문제 봅시다. 1200자죠? 100점인데. 자, 이미 배점이 정해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논술평가는 감점 채점을 합니다. 이미 배점이 정해져 있잖아요? 100점 만점이기 때문에 감점, 기준이 있어. 채점 기준 당연하죠? 논제도로 충족을 했는가? 자, 그 다음에 제시문 내용을 갖다 제대로 확인하고 제대로 활용했는가? 두 번째, 자, 문제 의도에 맞게 어때요? 내용 구성이 연계성이 있는가? 논리성이 있는가? 그죠? 자, 네 번째로 어때요? 정합성, 서본결의 어떤 흐름 같은 느낌이 논리 체계성이 있는가? 그죠? 근데 또 하나는 어때요? 정서법, 띄어쓰기, 맞춤, 어휘구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주 면밀하게 자료 잰 듯이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정확도를 가지고 지도 참작 지도할 때 다 세밀하게 해줍니다. 봅시다 한번. 자, 문제. 아까 제일 모두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1200점은 문제오도가 아마 거의 3개가 나올 거예요. 출제자가 요구하는 문제오도가 3개가 나올 거야. 그럼 문제오도 하나당 300에서 400자 내외로 해서 가의 관점에서 나이 나타나는 상황을 해석을 하고, 그죠? 자, 쪼개. 자, 가의 관점에서 나이 나타나는 상황을 해석하는 기준이 뭡니까? 가의 관점이죠? 그러면 가를 썸머리해. 그죠? 가의 핵심 내용.
자, 가를 토대로 볼 때 가는 어떤 입장이다, 어떤 관점이다. 예를 들면 핵심이 이게 나오겠죠. 지금 미리 준비해야겠지. 그 다음에, 자, 나에 나타난 상황이 무언가 팩트 체크를 해야 돼.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단락에서 해야 될 건 바로 이거야, 이거. 퀘스천 1이죠, 퀘스천 1. 출제구도 1이잖아. 그죠? 퀘스천 1이야, 1. 오케이? 자, 가의 관점에 나타나는 상황을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가의 관점에서, 자, 나에 나타난 상황을, 어때요? 자, 해석을 하는 거야. 어떤 의미인가? 해석한다는 얘기는 어때요? 분석한다는 얘기죠? 파헤치는 거랑 얘기야. 그죠? 하다 보면 어때요? 아무래도 이제 가의 관점에, 자, 뭐가 뒷받침이 된다. 가의 관점에서 나의 상황은 수용이 된다. 어때요? 좀 받아들여진다? 아니다? 자, 가의 관점에서 볼 때 나의 상황은 좀 약간 반론의 여지가 있다? 수용될 수 없다? 막 이런 버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일단 출제구도 1이 되겠습니다. 출제구도 1.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출제구도 1이야. 자, 그럼 일단 퀘스천 핵심이지 이거죠? 그럼 어때요? 자, 앤서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은 기획을 해. 아웃라인, 프레임을 잡아. 판을 짜라는 얘기, 이게 개요짝이야.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의 기억과 나의 니은, 나의 디귿이 정보를 대하는 태도의 비교를 바탕으로. 그죠? 그럼 어때요? 두 번째 버전이 비교야, 비교. 자, 비교를 바탕으로 이제 했어. 오케이? 자, 그럼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락이죠? 두 번째 버전.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 자, 가의 기억과 나의 니은과 나의 디귿이 정보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비교. 비교는 차이점이죠? 차이점. 차이점. 그러니까 이쪽에 가의 기억, 나의 니은. 자, 그 다음에 어때요? 나의 디귿. 자, 이게 이제 팩트가 있어. 그러면 차이점이라는 게 차이점. 오케이? 자, 아직은 논점이 안 나오죠. 논점. 논점이 현재 없잖아요. 논점. 그죠? 자, 논의의 관점이 뭐냐? 자, 논의의 관점이 없었기 때문에 어때요? 일단은, 자, 여기 있죠? 이걸 관통하는 논의의 관점이 이따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 설정은 여기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를 바탕으로 A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글을 쓰시오. 그죠? 이게 세 번째 의도입니다. 자, A의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한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연결이 돼서 여기에 나오고 여기에 의해서 이 차이점이 나오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뭡니까? A의 질문이죠? A의 질문에 대해서 어때요? 이제 바로 앤서를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제시문이 가하고 나하고 다 세 개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그 첫 번째 가하고 나에서 말이죠. 자, 관점을 정리하고 내용을 정리할 때 이미 논의의 관점, 논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논의의 관점, 논점을 여러분이 설정하는 거야. 그죠? 이런 게 좀 어렵죠? 원래 그 논술 문제는 보통 이제 자, 문화 인식이다. 자, 또는 어때요? 과학에 대한 인식이다. 자, 근데 도덕성의 문제다. 또는 어때? 윤리 문제더라. 환경 문제다. 그죠? 자, 경제 위기 문제더라. 또 사회 어때? 복지 문제다. 개인들의 어때? 의식주의 문제다. 또 개인들의 어때? 역사관의 문제다. 그죠? 이렇게 뭔가, 자, 논의의 어떤 카테고리, 범주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논점이 안 나왔잖아요. 그죠? 논의의 관점이 논점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안 나올 때 여러분들이 어때요? 재심의 요지를 파악하고 여러분이 어때요? 논점.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말이죠. 보이지 않게. 자, 어때요? 흘러가는 어때요? 관점. 이걸 여러분들이 어때요? 설정을 해야 돼. 설정. 이게 여러분들 역량이야. 그죠? 이게 여러분들 어때요? 이제 능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범주 내에서 단락이 몇 개 움직여? 문제 의도가 3개이기 때문에 한 단락당 어떤 왼쪽에 착한 비우는 거 단락이 바뀔 때만. 그거 당연하죠. 원고지 쓰기에. 그죠? 그래서 400자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맥락을 가져가면 1200자 있죠. 아까 이제 10% 내외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한 1300자까지 갈 수 있잖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아웃라인을 처음에 있죠. 논제를 딱 접했을 때는 그 논의의 어떤 틀, 구성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틀을 먼저 짜, 이렇게 큰 틀을. 짜놓고 나서 이제 이 첫 번째 덩어리에다는 뭘 쓸까? 살살 스케치를 해. 그죠? 처음부터 원고지에다 문장 쓰면 안 됩니다. 쓰다 지우고 있죠? 이 세 단락의 구성이 어떻게 좀 되겠다라고 확신이 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있죠? 어때요? 세 덩어리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덩어리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있죠? 계속적으로. 연습지에다가 있죠? 연습지 주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의 의도가 이거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뭘 쓸 거야. 그죠? 자, 소스를 가하고 나에 대해서. 그죠? 관련된 거니까. 가의 핵심, 나의 상황. 자, 두 번째 단락에 어때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이 웬만큼 됐다 싶으면은 또 두 번째 설계를 해. 넓게 해, 넓게. 너무 좁히지 말고 처음부터 말이죠. 처음부터 문장으로 보도를 하지 마시고 있죠. 덩어리 어때요? 자, 어떤 내용을 쓸 건지 이렇게 구상의 틀을 만들어.
구상의 틀을 만드는 겁니다. 구상의 틀을. 좀 더 완벽한 문장을 갖다가 또 완성을 시키려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말이죠. 자, 넓게 시작해서 서서히 포위를 해와. 넓게 시작해서 서서히 포위를 해서 원고지에 안착이 될 때까지 자, 기본적으로 있죠. 이런 식으로 틀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걸 보면서 어때? 원고지를 갖다가 작성을 하면서 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됐어, 이제. 자, 제시문 가봅시다. 어때요? 자, 확증 편향. 뭐, 제시문 내용은 여러분 다 아는 거. 아까 얘기했죠? 금방 이해가 돼요. 어렵지 않아. 요집하고 잘 됩니다. 확증 편향, 확증 편향. 어쩌다, 그런다. 그 다음에 이제, 자, 기억이 나왔죠?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보니까 이제 쭉 가다가 어때요? 그러나, 이런 부분. 그죠? 가의 핵심적인 문장이, 그죠? 어때요? 자, 나온 부분의 첫 번째 그러나 문장이야. 그죠?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은 정확성과 객관성에 결여된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죠? 오케이.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 어때요? 자, 문제를 얘기한다. 한마디로 제시문 가가 현재까지 강조한대요. 확증 편향은 뭐다, 팩트가 되어 있죠? 리딩이에요. 뭐 어려운 거 없잖아. 지식 묻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서 어때요? 기억이 나왔습니다. 그럼 기억은 문맥적으로 봐서, 그죠? 앞뒤 문맥을 보면 어떤가? 이게 빠진 사람은 어떤 성향인가, 그죠? 자, 있지만 누구에게 말하니 바로 이거더라. 그죠? 문맥적으로.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어때요? 국어 독서 문제를 푸는 마인드로 쭉 확장하면 어때? 사회탐구 생류이나 그 다음에 사물을 대하는 마인드로 대하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뭐다 쭉 하니 정말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바로 이제 A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제시문가. 그 다음에 나는 자, 어떤 사례입니다. 프랑스 알프레드 드레필 사건이죠. 군사 기밀을 넘겼더라. 유대 인종. 최근에도 보니까 뭐 유대인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막 시끄러운데 어쨌든 유대인 출신의 바로 자, 대위, 간첩 혐의, 재판 등등 쭉 가면서 어때요? 그런데 역시 말이죠. 접속 관계를 보면서 글을 내면 좀 장악하는데 쉽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자, 조르지 피카르 중령. 앞뒤 문맥을 보면 이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랄까. 자, 이 문맥의 밑줄이 가지고 의미를 갖다 파악하는 데 어려움 없죠. 쭉 가서 이런 결과에 이르기까지 결정 역할을 했던 바로 피카르 중령의 바로 뭐냐? 정작 반유대적 성향의 소유자 사실 매우 흥미롭다. 이런 것도 참고로 가나 있고. 디귿. 서가점에서 외출을 나갔다가 이랬다. 어려서 눈이 멀어서 이랬다면 어때요? 하나의 예화죠. 예화. 에세이입니다만은. 자, 이런 내용을 주고. 자, 가나다가 주어졌습니다. 지문 길지 않죠? 짧죠? 여러분들 흔히 국어 독서에 대하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짧기 때문에 요집하기 어려움은 없어요. 다만 이제 제시문 3개를 있죠. 밑줄들을 이 문제의 어떤 의도에 맞게 엮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이 이제 애로가 있겠죠. 엮어야 되기 때문에 기획력입니다. 접근해서 하는 건 어려움이 없어. 다만 글의 분량을 딱 제어하면서 시간 내에 자, 일단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겠죠. 자. 제시문과는 확증 편향이나 심리적, 경제적, 철학적, 종합적 이하에서 석정한 것이다. 확증 편향의 정의, 원인 문제점을 기술한 거야. 제시문단 드레피스 프랑스이죠. 독일, 자, 유대인 드레피스 장교의 사건의 전말을 역사적 배경 중심으로 요약을 했다. 제시문단의 연합 박지원에 있어서 연합지명 연합의 공이 나오는 일종의 우한데 이걸 인용하고 간략한 평을 덧붙인 것이다. 자, 문제 전체의 주제는 확증 편향이죠. 경제교과서의 비대칭 개념, 윤사, 자, 생윤, 사문, 그죠? 사회불평 소수자 문제.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언어에 보는 언어와 매체. 자, 류수열, 요술에 대하 연함제 이런 내용. 그러니까 결과적 교과서 제시문 내용을 가지고 활용했다고 하겠습니다만은 자, 평가 내용이죠. 가해 내용을 적절히 활용해서 나의 프레데피 사건이 등장하는 주요 주체, 수사관, 법관, 언론, 군부의 확진 편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밝히는 여부가 평가의 주된 포인트다. 그죠? 한마디로 가해 내용을 활용해서 나의 상황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자,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자,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죠? 이게 바로 해석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해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 나의 피가로 중령, 나의 길에서 오고 있는 자를 비교해서 자, 밑줄에 사람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그죠? 차이점. 세 번째.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나의 피가로 중령을 모범으로 다의 길에서 울고 있는 자를 반대 모범으로 삼아 현대사회에서 언론과 SNS 중심으로 확증 편향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충실하게 제시했다. 그죠? 확증 편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자, 구성과 전개. 그죠? 10%. 설득력의 분석적에서 추론적 비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게 바로 어때요? 30% 문장 표현이 10%. 이렇게, 어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죠? 이런 것들이, 그죠? 이런 것들이, 채점 기준이 되겠다 하는 건데. 자, 봅시다, 한번. 자, 답안 사례죠?
자, 나는 당시 나의 상황을 가를 토대로 해서 해석을 알아서 먼저 봅시다. 뭐 예시문 사례문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쓸 때는 말이죠. 앞에다가 제시문이라는 단어는 쓰지 마. 왜 그러냐면 글 칸만 맺고, 그죠? 그냥 주어를 나로 해, 나. 가나다로. 알겠죠? 제시문 단어 어때요? 한번 제시문 한 10번 반복되면 50자 되죠? 허무하게 날아갑니다. 그냥 나는 심플하게. 이것도 하나의 보이지 않는 기술이야. 나는 당시 프랑스의 반유대주의 신념에 따른 확증 편향으로 인해 개인이 무고하게 희생되고 사회 전체가 혼란해지는 상황이 나타난다. 나의 상황을 먼저 팩트 체크하는 거죠. 상황이니까 사실이야. 사실에 해당하는 서술이니까 상황이 나타난다. 다시 한번 나는 프랑스의 바로 반유대주의 신념에 따른 확증 편향으로 인해 개인이 무고하게 희생되고 사회 전체가 혼란해지는 상황이 나타난다. 프랑스 언론에 의해 반유대주의 정서가 점차 확산되는 배경에서 군사 법정과 수사관들은 자신들이 지닌 반유대주의적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 정보만을 할 때 만이나 보조선을 썼죠. 강조하는 겁니다만 이는 정보를 선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반유대 정서에 따른 확증 편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오케이? 자, 의존명사 띄우는 거죠. 자, 반유대 정서에 따른 확증 편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논의의 카테고리 확증 편향 맞죠? 다만 그 뿌리가 되는 게 반유대 정서더라. 나에 나타나는 거 이해되죠? 법정에서 드레푸시가 친독일적 행위를 일으켰다는 소문을 증거로 채택한 것, 그리고 필적 감정, 즉 글씨 흔적이죠. 필적 감정에 일치 판정을 내린 한 명의 바로 의견만을 채택한 것은 외부의 다양한 정보들을 판단할 때 반유대적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수집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것이다. 자, 일단은 말이죠. 확증 편향의 가의 의미를 나에 엮었죠. 그러니까 나의 상황은 가에 나타난 확증 편향을 가지고 엮어라 그 얘기야. 엮어라. 통합교과니까. 그죠? 자, 또한 재판의 과정과 결과 모두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고 이러한 바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군부는 이를 감추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죠. 자, 이는 개인의 견해와 신념을 타당한 것으로 확신하고 개인의 권위와 명예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처럼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문장, 개인과 단체의 합리와 그리고 확증 편향으로 인해 무고한 개인이 희생되고 사회가 혼란해지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오케이? 발생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굳이 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있죠. 여기 보십시오. 자, 나의 어떤 상황, 어떤 상황이냐? 가를 토대로, 그죠? 해석해라 그랬어, 그죠? 자, 하다 보니까 어때요? 아, 나는 이런 상황이야. 근데 가에서 보니까 확증 편향이라는 게 어때요? 접목이 돼 있는 거야, 나의 상황이, 그죠? 여기 보니 확증 편향에 해당하는 것들이 바로 어때? 여기 나온 것도 뭐 여기 나온 것좀 법정인데 법정에서 보니까 자, 판정을 내린 바로 재판관, 자, 그다음에 수사관, 그죠? 자, 이네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될까? 전부 다 군부, 이네들이 전부 다 확증 편향에 치우친 사람들이다. 치우쳐 있다 그 말이야. 그죠? 그래서 문제 의도가라는 게 어찌됐든 말이죠. 가를 토대로 해서 바로 어때요? 자, 나를 그랬으니까 여기 문제 의도에 맞게, 그죠? 자, 가의 관점에서 나의 나타나는 상황을 해석해라. 그죠? 굳이 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나를 먼저 언급한 다음에 나의 나타나는 상황 이건다. 그지? 이는 확증 편향을 일반화해버렸습니다. 기호를 다 써야 되는 원칙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안 써도 될 때는 굳이 쓸 필요 없죠. 여기서는 첫 단락에서. 그죠? 이 같은 나의 상황에서 누구? 그죠? 판사. 그 다음에 군부.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때요? 중령. 수사관, 이네들을 갖다가 확증 편향에 엮어가지고 이런 점에서 확증 편향이 어때요? 자, 치우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 이게 해석이 되는 거죠, 해석.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는 이제 말이죠. 두 번째 단락은 가의 기억과 나의 니은, 다의 미티그시 정보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갖다가 언급해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가의 기억, 확증에 빠진 사람이야. 자, 그 다음에 나의 니은, 어때요? 자, 조르주, 그 피가로 중령이야. 재판에서. 자, 그 다음에 다에서는 바로 누구냐? 길에서 울고 있는 자입니다. 자, 일종의 바로 어때요? 정량형과 관계된 겁니다만, 이런 박지현참 관계된 겁니다만, 봅시다, 한번. 자, 두 번째 단락의 내용 구성은, 가해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은 정보를 선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닌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태도를 지닌다.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미 그 첫 단락에서는 가해에 해당하는, 자, 군부, 자, 판사, 수사관 있죠? 전부 다 어때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언급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해 이제 일반화된 거니까 여기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신념과 맞는 것만 취한다. 주관적으로. 반면 나의 조르주 피칼레 총령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은 정보들도 받아들이며 최대한 객관적인 태도로 정보를 판단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죠? 그나마 있죠. 드레프시 어떤 대위 재판에서 중령인 사람만이 그래도 객관성을 띄하려고 했더라 그 말이야.
그런 점에서 나의 조류식의 중령은 가처는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 아니다. 그게 차이점이니까. 다행히 그래서 울고 있는 그런 자는 보여지는 것에 따라 어느 정보가 오르는 것인지 혼란을 느끼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자신의 지팡이를 믿고 발걸음을 신뢰하여 옳은 선택을 하게 되죠. 이래 현대사회에서 미디어가 발달하여 무분별한 정보의 생산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개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확증 편향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가 심각한 혼란의 문제를 겪게 된다. 우선 개인의 확증 편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개인은 미디어를 이용할 때,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있죠. 아무래도 이제 혼란을 겪는 개인의 모습을 나타낸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 여기서 단락을 바꿔줄 필요가 있어. 세 번째 단락으로 마지막 그 문제 의도니까 이처럼부터가 단락이 바뀝니다. 또한 정보가 객관적인 관점을 담고 있는 것인지 다양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며 보다 객관적 태도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사회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론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다각적으로 조명해야 한다. 또한 한 입장의 영향력으로 언론의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면 개인은 언론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들이 현대 미디어가 어때요? 발달한 사회에서 사회 혼란이 야기되는 측면에서 개인들이 취할 자세, 사회적으로 필요한 어떤 방향, 그죠? 이 두 가지 방향의 버전으로 해결 방향을 제시할 수 있죠.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나온 것처럼 있죠. 일단은 이처럼의 경우는 바로 아까 얘기대로 세 번째 단락으로 일단은 좀 빼서 단락 구성이 세 개가 되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현재 문제의 의도가 첫 번째 단락에서 쓸 내용물. 자, 아까 봤지만은 자, 과거의 관점에 나타나는 상황을 해석을 했다. 그건 이제 정리됐고, 자, 세 개를 비교했고,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A의 질문에 답하는 글이죠. A의 질문이 바로 뭐냐? A의 질문이 여기 보니까, 자, A의 질문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확증 편향을 완화, 극복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해결책이죠.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 차원의 해결책과 사회적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시 답안의 사례도 말이죠. 마지막 단락에서 이처럼, 그죠? 자, 이런 완화. 자, 완화는 해결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처럼 여기서부터입니다. 그죠? 자, 현대사회는 확증 편향에 대해 개인과 사회가 심각한 혼란의 문제를 겪게 되죠. 우선 개인의 확증 편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은 어떻게 된다. 사회적 차원에서 이렇게 된다. 그죠? 두 가지 방향으로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한양대학교 작년도 2023학년도 1200자 구성하는 거. 역시 문제 의도는 3개. 자, 그 다음에 있죠. 어때요? 제시문 내용을 활용하는 거죠. 다만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어느 정도 컷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식견들, 관점들을 일반적인 것들을 활용해서 개인적 차원의 오늘날 미디어 사회에 접근하는 태도, 아우로 사회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거,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죠. 자, 근데 세 번째 단락에 약간은 좀 기본 배경 지식이 요구되는 그런 버전을 볼 수가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 점 상기하시고, 어찌됐든 이나저나 있죠. 두 개 단락을 구성한 다음에 마지막 단락 구성했는데, 한양대학교는 이제 1200자리 이렇게 구성한 거 어렵지는 않죠. 다만 짧은 시간에 이쪽 제한된 시간 80분에 뭔가 기획을 해가지고, 그러나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느낌의 어떤 논술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고득점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식을 놓는 게 아니고 기획력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개요를 짜고 있죠. 다만 제시물 텍스트를 갖다가 잘 압축을 해서 그립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있죠. 요거를 잘 좀 중거를 갖다가 잘 좀 활용해서 짧은 시간에 그 어때요? 페이퍼상에 기술해야 되는 게 여기에 논술 평가의 취지라는 거 거듭 강조드리고요. 자, 요즘 뭐 있죠. 연대나 고대나 서울대는 이런 텍스트를 주고 제시문 기반의 면접 구술을 많이 하죠. 말로 하면 구술입니다. 그죠? 통합교과적으로. 자, 일단은 수능 끝나고 연대 뭐 활동 수역, 연대 국제형,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학업 수역,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있죠. 그 다음에 어때요? 경희대학교 네오리트상스. 자,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어때요? 다빈치 인재 전형 등등. 자, 많은 대학들이 있죠. 면접 구술, 제시문 기반으로 많이 합니다. 논술형 면접 구술입니다만은. 자, 그 점 아시고. 자, 한양대학교 2023학년, 4학년도 완벽한 논술 고득점을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한테 있죠. 제가 육성으로 직접 한번 안내해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현장에서 직접 해보면서 어때요? 써보고 첨삭지도 받으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학습만이 최고의 바로 베스트 앤 베스트죠. 자, 스카이스 교육 논술 총괄한 노한기 교육원장이 했습니다. 대치동번호 음마사거리 로타리 쪽에 서초 방배원 4호수 청주대 7호수 이수역 쪽에 직영학원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17일부터 24일까지 12월 2일까지 아주대 인하대까지 아무튼 총체적으로 매일 오전불로 오후불로 저녁불로 있기 때문에 자, 음마사거리는 뭐 일종의 뭐 송파, 강남, 강동, 뭐 용인, 수지, 뭐 사통, 팔다리죠. 하남, 미사부터 뭐 강원도, 춘천, 원주, 그죠? 다 옵니다. 전국적으로. 하남, 미사, 그죠? 양주, 남양주 등등.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서초, 방배호, 4호선, 총대 7호선 지역 쪽은 어때요? 자, 평촌, 안산, 안양, 그죠?
자, 그 다음 7월 다음 부천, 부평, 인천, 광역시. 아울러 말이죠. 어때요? 저쪽에, 여의도. 자, 그 다음에 있죠? 광명. 다 가봤는가? 용산, 그 다음에 그 여의도, 그 다음에 종로, 그 다음에 어때요? 자, 성북 쪽. 자, 도봉구, 노원. 자, 그 다음에 의정부, 그죠? 자, 근데 이제 양주. 우리 동두천까지 쭉 연결, 진접까지 연결이 다 되죠? 사통팔달이고 전국권입니다. 자, 부산에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광주에서, 대구에서, 제주도에서 옵니다. 자, 그런 거 하시고. 자, 논술에 그야말로, 레전드로서, 논술의 본산으로서, 논술 교육만큼 최고의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이런 지도해왔다는 거, 그것도 강조드리면서. 자, 아무튼 수능. 자, 갈무리 잘 되고, 17일부터 완벽한 갈무리 창을 해서, 자, 논술, 자, 마무리 해봅시다. 이미 준비해온 99% 수능을 이미 텍스트 능력은 있잖아요. 해독 능력은 이미 글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점 아시고 그걸 위해서 한번 활용 점장. 자, 스카이프 중에 좋은 결론을 맺도록 합시다. 자, 합격의 가능성 책임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